몰라요. 갑자기 숯감등이처럼 까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집중적으로 연구해 봤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비스무스 옥사이드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조영제를 지르코늄 옥사이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리튬 MTA는 어떤 조건에서도 변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항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굳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또 집중을 해서 올소 MTA나 다른 MTA들은 빨리 굳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피컬 서저리 할 때 이게 빨리 굳는 느낌이 가져야 이게 패킹도 하고 그럴 텐데 물쩍물쩍 하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럼 우리 몸 안에서 워시아웃이 돼서 밀폐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리튬 MTA의 두 번째 특성은 빨리 굳는다입니다. 빨리 굳게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분 차단을 시켜줘야 돼요. 꺼즈나 커튼 펠렛으로 한 20초 정도 차단을 시켜주면 한 반 정도가 경화가 빨리 진행이 돼서 빨리 굳습니다. 그리고 적응증에 대한 건데요. 리튬 MTA를 갖고 올소 MTA처럼 근관을 메꿀 수 없냐? 메꿀 수 있죠, 당연히. 올소 MTA로 한 10케이스 정도 해보시고 나면 리튬 MTA도 다루기가 쉬워요. 그런데 리튬 MTA가 빨리 굳잖아요.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올소 MTA가 담겨있는 바이얼에 리튬 MTA를 담아가지고 거기 물을 바이얼 캡인데까지 채우시고요. 희석을 완전히 시키십시오. 희석을 시켜서 원심 분리기 돌리게 되면 세팅 타임을 길게 끌고 갈 수 있어요. 올소 MTA보다는 빠르게 굳겠지만 워킹 타임, 즉 우리가 이걸 갖고 이제 시술을 할 수 있는 시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충분히 길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MTA로 근관 충전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묽게 믹스한 다음에 센트리퓨징을 시켜서 사용하시면 용이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캡에서 이제 따가지고 믹스하는 경우에는 물을 많이 섞으시면 안 돼요. 물을 한 3방울 정도 섞으셔서 웨팅 시키고 그게 위에 알지네이트가 굳을 때처럼 표면이 좀 뽀얘지면 그때 딱 떠서 쓰시면 되고, 실수로 이제 하이지니스트가 거기에 물을 부어가지고 막 믹스했다. 그러면 이 아까운 재료가 날아가잖아요. 막 이렇게 모아도 안 모아져요. 이게 페인트처럼 붙어 있으니까. 그럴 때는요, 꺼지로 위에다 이렇게 덮으십시오. 꺼지를 쭉 덮어서 띄면 그 다음에 이렇게 긁어내면요, 그게 좀 바닥바닥하게 진흙처럼 된 것들이 뭉쳐져요.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러면 MTA가 리튬 MTA가 이렇게 패킹하면서 이렇게 흐트러졌을 때 그게 나중에 이렇게 모아놨을 때 굳냐 안 굳냐? 당연히 굳죠. 에피컬 서저리 할 때 거기다 넣고 패킹을 하시고 기다리면 그 다음 날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요. 처음에 딱딱하게 되는 그거는 이니셜 세팅이에요. 그냥 그 화학적인 경화가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좀 딱딱하게 만드는 거고, 화학적인 경화는 5시간 반 이후에 일어나요. 화학적인 경화가 일어나면 대리석처럼 딱딱해지고요. 처음에 3분 이내에 일어나는 경화는 우리가 다루기 쉽게 물건을 이렇게 물성을 좀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니셜 세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건 화학적인 경화는 아닙니다. 물론 화학적인 경화가 일부 진행은 되긴 하지만 전체 덩어리를 좀 이렇게 다루기 쉽게 만들기 위한 이니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됐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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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위에서 예. 루트 거의 중간하는 부위에서 퍼브레이션 됐을 때 아까 예, 리트로로 아니요, 중간 부위는 올소 MTA로 메꾸시는 게 좋아요. 사이드로 오센트로 메꾸면 중간 부위나 뿌리 끝 부분은 예. 페이스트형처럼 이제 잘 밀려 들어갈 수 있는 올소 MTA로 메꾸시는 게 좋고요. 이 서비컬 쪽에 서비컬 쪽 부분이 구멍이 났을 경우에는 어세스하기가 좋으니까, 접근하기가 좋으니까 리튬 MTA를 믹스해서 거기를 이렇게 다져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붙습니다. 예. 예. 두 가지 기구를 쓰는 순서하고 그리고 레트로 MTA는 제거가 안 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제거하는 방법과 리튬 MTA가 제거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이제 리튬 MTA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리튬 MTA는 더 쉽게 제거할 수 있고요. 주로 사용하는 부위가 깊은 부분이 아니고 이 표층 부분에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바로 제거하시면 되고요. 올소 MTA를 제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중간 부위, 미들 서드까지 기계적으로 하이스피드 바나 롱렉 라운드 바가 있는데 그걸로 기계적으로 제거하고, 그럼 나머지 3분의 1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제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를 아까 초음파 엔도 팁으로 껴서 이 표면을 이렇게 초음파를 소니케이션 해주면 표면이 어느 정도 좀 묽어집니다. 약간 소프트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다 대고 962번 핸드피스 WNH에서 나오는 리스프로케이션 되는 핸드피스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초기에 금관 확대할 때 사용하는 핸드피스였는데 요즘에 원파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나오는 그 리스프로케이션 거 비슷합니다. 뭐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거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거 사가지고 파일을 껴서 연화된 MTA 표면에 대고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이오 필링을 해서 제거가 돼야 될 경우는 뭐냐면 그 안에 네크로틱 티슈라든지 또 EDTA 우리 글라이드나 RC-프랩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경화를 방해를 시켜요. 그러니까 경화가 안 되니까 계속 증상이 남는 거거든요. 근데 EDTA하고 RC-프랩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글라이드 같은 그런 금관 확대 제드가 들어가 있을 때는 굳지가 않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더 용이하게 초음파 핸드팁이나 962번 핸드피스 리스프로케이션을 이렇게 하면 쉽게 제거가 됩니다. 제 경우에 있어서는 여태까지 총 케이스가 저희 병원 케이스가 한 7,000 케이스 가까이 됩니다. 거기서 제거한 케이스가 몇 개 있으냐고 물어보면 2케이스밖에 없었어요. 2케이스는 재근관 치료 케이스고요. 재근관 치료의 케이스에서 제거하다가 잘 안 돼서 발치를 했습니다. 발치한 면을 잘라봤더니 가타파처가 뿌리끝을 넘어가 있거나 뿌리끝 부분에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어서 계속 환자가 불편했던 케이스 딱 2케이스고요. 제가 해서 그거를 리트로 MTA, 그러니까 올스 MTA를 제거해서 그거를 다시 재근관 치료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근 처음에 에피컬 플러그가 확실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근관 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의 뭐 치료는 다 완벽히 일어날 수 있고요. 근관 밖에 감염이 있다 그러면 에피컬 큐리테이지를 통해서 근관 밖의 감염 원인들을 제거하면 치아는 대부분 다 살려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강의 내용 중에 말씀해 주셨던 듯이 5mm 이상의 MTA가 존재하면 그 코로나 쪽의 실링이 퍼펙트하다면 치질의 양이 충분한 경우에서 이제 크라운이 불필요해지는 건 아닌지. 크라운이요? 네. 크라운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병원이 먹고 살려면?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이제 크라운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뭐 치질이 너무 많이 완벽하게 남아 있거나 어린 치아일 경우나 그리고 사각 전치부인데 포셀린에서 도저히 이걸 색깔을 맞출 염두가 안 난다.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코어로 끝내고요. 그래서 이제 코어를 할 때 다른 재료들처럼 가타파처나 실러처럼 그 코어에 의해서 밀폐를 이루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코어를 한다 하더라도요, 이 실링이 완벽하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널 리키지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 코어 부분에서 레진하고 근관벽하고 잘 접촉이 안 되기 때문이고 거기를 통해서 내려간 마이크로 오가니즘들이나 여러 가지 이물질 세균들이 이 코로널 쪽에 떠 있는 가타파처 틈으로 다시 또 내려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MTA로 전체를 메꾸게 되면 근관 자체 안에서 밀폐를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코어에 대한 그런 불안한 느낌들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아들이 다 코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니잖아요. 개업하다 보면 별하별 케이스가 다 옵니다. 치근만 남아서 온 케이스들도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코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포스트 하려고 이렇게 포스트 스페이스를 마련하고 본뜨다 보면 침이 훅 밀려 들어가잖아요. 이미 인펙션 된 겁니다. 가타파처로 아무리 열심히 해줘도 네크가 딱 날아간 치아를 포스트하기 위해서 임프레션을 뜨는 그 순간에 라버담이고 뭐 화학적인 소도이고 기계적 소도이고 다 날아가는 겁니다. 가타파처 그 안으로 세균이 벌써 침투가 되는데요. 그러나 바이오 필링을 하게 되면 길이를 MTA 필링 길이를 미니멈 한 8mm 이상 7mm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마 거기에 타액에서 컨타미네이션 되더라도 어느 정도 저항성 있게 치근을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색된 치아가 예, 다시 하얗게 되는 경우에 예, 예. 미백도 하신 거예요? 예? 미백도 난바이탈 미백은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백을 해야 될 경우는 덴트럴 튜브 안에 이 변색되는 물질들이 들어가 있을 때는 미백을 하셔야 돼요. 저희 병원에서 하는 거는 레이저로 미백을 주로 진행하는데요. 우선 그 까맣게 변색된 것만 다 긁어내기만 하더라도 환자는 만족할 정도로 하얗게 돼요. 그리고 리트로 MTA로 딱 메꾸면 리트로 MTA 색깔 자체가 브릴리언트 화이트하거든요. 굉장히 하얗기 때문에 마스킹은 굉장히 잘 시킬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MTA가 의료보험에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여기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셨지만은 우리 유 박사님은 그 수가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그리고 저 사실은 거타파차 필링보다는 MTA 필링이 지금 훨씬 그 롱텀 데이트가 지금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에비던스 베이스로 볼 때 근거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치과학에서 사실 MTA가 이렇게 좋은 재료다, 카날 필링 머티리얼로, 그러면 이거를 빨리 하루빨리 의료보험에 적용을 시켜서 대국민들한테도 좋은 거고, 예? 치과 의사들한테도 치료 효과가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왜 적용을 안 시키고 연태까지 정말로 근거에 의한 것이 확실하다면은 치과계에서 이걸 하루빨리 복지부하고 접촉을 하든가 해서 현실에 맞는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치과 의사들도 치료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건지. 그 이제 보험에 등재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에 대한 질문과 그 다음에 에비던스 베이스의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이제 보험에 등재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는 메디컬 쪽하고 덴탈 쪽하고는 전혀 다르게 접근하셔야 되는 이유가,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신의료 기술로 해서 이제 보험 쪽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과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신의료 기술 워크숍까지 가서 다 그걸 수료를 했는데요. 그때 결론이 뭐냐면 근관치료 수가 자체가 정상화되지 않고는 이 재료가 보험에 등재되는 그 순간부터 제조회사는 망한다입니다. 그리고 이 재료가 보험에 등재되는 그 순간부터 근관치료 수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다. 아무 돌파구가 없어요. 그래서 근관치료 수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료 기술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재료에 대한 건데, 현재 의료 기술에 대한 거는 포괄수가 재료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습니다. 이 포괄수가 재료라는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의료 기술로 들어가게 되면 이 기술료에 해당하는 거는 포괄수가제 기술료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걸 심사하는 신의료기술위원회에서는 이 재료에 대한 것을 어떻게 끌고 가냐면 기준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급여로 끌고 간다. 즉 비용 대비 효과가 좋아서 모든 국민들이 이거를 써야지만 된다. 그럴 때는 보험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메디컬 쪽의 신의료기술 현재 256개가 됐는데 다 패스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들이 의료보험 쪽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그 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을 인정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재료는 비급여 처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 기준은 효과는 있지만 수요가 없다. 이때는 비급여를 해서 환자 부담을 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정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일방적으로 그냥 결정을 해줘봐요. 이거는 급여로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비급여 재료로 되는 케이스가 몇 케이스나 될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의료기술로 이걸 올렸을 때 그 재료를 비급여 재료로 끝까지 아니면 처음부터 인정을 해준 케이스는 없습니다. 특히 치과 쪽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험 쪽으로 끌고 가냐 아니면은 비급여 쪽으로 끌고 가냐 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제 판단에는 당분간은 비급여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치과 의사를 위해서 그리고 환자를 위해서 좋겠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수식 자체가
아직은 이렇게 널리 퍼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 널리 인식이 안 된 이쑤시개를 보험으로 밀어넣으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생길까. 그냥 막 집어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핸즈온을 정확히 맞추시고 개념을 이해하신 원장님 위주로 진행이 돼야 저도 잠을 잘 수 있지 않겠어요. 막 집어넣고 막 전화 오면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초기에는 대학교 이제 보존과 교수님들이 야 어떻게 그거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어떻게 제거해? 너 너무한다 그러는 거예요. 딱딱한 거 말랑말랑한 걸 집어넣어서 보내도 우리가 매일 하는 재근관 치료가 정말 너무 힘든데 거기에 대리석처럼 딱딱한 MTL을 통으로 메꿔서 보내면 나보러 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렇게 이제 불평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제품 출시한 이후로 서울대, 연대, 경희대 교수님들 통해서 컴플리케이션 생긴 케이스들을 팔로우업을 한번 해봤어요. 놀랍게도 한 케이스도 없었습니다. 한 케이스도 없었어요. 예. 저는 혹시 뭐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이 되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이 바이오필링으로 한 케이스 중에 대학병원에 와서 문제가 생긴 경우로 리포된 케이스는 한 케이스도 없었다입니다. 물론 많은 선생님들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가 제일 1번 원인인 것 같고 또 사용하신 선생님들이 어떤 수식들을 좀 지켜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급여로 환자한테 얼마 받는 것 사실 중요하긴 한데요. 이게 근권 치료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치과 의사 원장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가타파처럼 막 해놓고 보철물 막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아파서 왔을 때 전전긍긍 하는 것보다는 그냥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에게도 자신 있게 권해드리고 오늘 7년 팔로우업, 8년 팔로우업까지 쭉 차팅을 해보니까 큰 문제 없이 다 팔로우업이 된 케이스들이 다 좋은 결과를 보여서 오늘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께 보여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유준성 원장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호중 원장님의 MTA와 근관 충전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원장님께서는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시고 현재 성균관대 의과대학 치과진료부 외대교수를 역임하고 계시고 한림대 의과대학교 치과진료부 외대교수를 동시에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윤호중 치과병원 대표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올수 MTL을 이용한 근간 충전인데요. 저는 이 1년에 한 번 있는 이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 화두를 나는 왜 이 올수 MT를 쓰는가, 나는 또 왜 그 사람들한테 이걸 권하는가 하는 화두를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과연 그런 임상 결과가 그렇게 할 만큼 만족스러운가 하는 걸 좀 다시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줄이야 하는 그 제 나름의 결론을 갖게 됐는데, 패러다임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패러다임, 정치적 발전과 과학의 발전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 과학에서도 혁명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치 혁명은 기존 제도가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시작된다. 이와 비슷하게 과학혁명도 기존 패러다임이 더 이상 자연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커지면서 비롯된다. 기존 제도나 기존 패러다임의 기능적 결함을 깨닫는 것, 이것을 정치적 발전이나 과학적 발전 과정에서
두루 혁명의 선행 조건으로 꼽는다.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란 책에서 쓰여진 글입니다. 자, 우리가 기존 제도나 기존 패러다임, 이 재료 갖고 우리가 근관 치료를 하기 전의 상태에서 기능적 결함이 무엇인지 우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손 안에 잡고 놀지만 예전에는 이 그 무전기 같은 아주 큰 그런 휴대폰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아랫바지에는 넣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커서. 그래서 항상 상의에다가 가지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로도 통화를 했었고, 물론 데이터 용량은 작았지만, 그러나 지금 스마트폰, 또 내후년은 새로 계속 발전할 겁니다. 바로 우리는 미디어의 혁명, 스마트폰의 혁명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깨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개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7가지 색깔, 그 7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왜 이 미세 백색 가루가 과연 혁명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우리 임상에서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퍼포레이션. 자, 올스MT가 개발돼서 임상에 적용되면서 근관 치료에 있어서는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입니다. 근관 내부와 외부가 개통된 증내에서 그 부위가 어디든 간에 밀폐의 완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으로 해서 치과 의사들은 진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과 의사의 수명이 연장되는데 이 재료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펑처, 근관 내부는 어디든가 외부랑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터지는 순간에 세균의 침입을 막을 수가 없을 뿐더러 결과적으로는 치아는 발치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것이 에이펙스 근처에 생겼건, 에이펙스 근처에 또는 옆에, 내부에, 또 밑바닥에 또는 이런 크랙 등등의 상황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펙스 자체가 오픈된 경우로 보겠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근관 치료할 당시에 여기 보시면 루트 GX는 한 1.5mm 정도 모자란 쪽에서 에이펙스라고 지침을 내렸고 XE 찍은 상태에서는 조금 짧았습니다. 파일은 60번이 패시브하게 들어갈 정도로 에이펙스는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자, 신경을 이렇게 보시면 끝에 가서는 굉장히 작아집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에이피칼 컨스트릭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이 터져서 이렇게 날아간 경우와 그것이 그대로 갇혀 있는 경우하고는 근관 치료의 술식이나 쓰는 재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가타파저콘을 하고 나면 실러가 주변에 있을 것이고 아무리 가타파저콘을 꽉 막는 걸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미세 갭들은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근관 치료는 근관 내 소독 살균을 잘하고 완전한 밀폐를 하는 것이 정도이면 어떤 케이스든 간에 동일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근관 협착부가 상실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여기 위를 맞추게 되면은 오버하게 되는 것이고 밑을 맞추게 되면 언더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거대한 게 사이너스가 아니고 시스트가 생긴 겁니다. 시스트의 오리파이스, 누꺼주로 데일리 드레싱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제가 선물 받은 커피 어떤 분이 선물을 주셨는데요. 이 MTA의 그 어떤 술식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제가 보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물을 담는 통입니다. 물, 주스 같은 거. 거기다 커피를 제가 일부 덜어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먹으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뜨거운 물 부으면 커피가 내려가는데 커피가 안 나와요.
만약에 이것이 커피 가루가 아니고 커피 물이었으면 주르륵 수돗물처럼 나왔을 겁니다. 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커피 가루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구멍보다 엄청나게 작습니다. 커피 가루가. 근데 안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 좀 전에 케이스를 봤지만 대개 근관은 어떻든 간에 사선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에피컬 컨스트럭션이 살아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터졌을 경우에는 여기다 맞추면 이만큼이 짧은 것이고 여기다 맞추면 이만큼이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이거를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패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막고 싶습니다. 이것이 보시다시피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근관 치료할 때 보시다시피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막혀지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에이펙스로 넘어가지 않느냐. 술식을 잘 따르시면 아무리 흔들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갖고 똑같이 해보시면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현상을 우리가 잼이라고 합니다. 잼을 교통에서 교통 단어 쓸 때는 병목 현상. 이 구멍으로 모든 커피가루들이 몰려 내려올 때 서로 응축 압축이 되면서 이 구멍은 막히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쓰는 올소 MTA는 전 공간 속에 이식이 되면서 그러한 그 기구와 방법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밀폐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혹시 그 컨벤셔널 방법으로 했을 때 약간 언더 필링 됐다 하더라도 세멘텀이 이게 좀 채워지면서 세멘텀과 PDL, 본 이런 그 삼자의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돼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넘어가면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 넘어간 재료가 올소 MTA처럼 바이오 컴파티블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뼈 속에 집어넣고 그날 뭐 이 뼈 속에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걱정하는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가타파초콘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두 다리 뻗고 잘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타파초콘은 우리 인체하고 바이오 컴파티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상 스카티슈가 있고 걔들은 PDL의 단절, 시멘툼 단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올소 MTA는 이렇게 차스트 그 필링도 되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는 새로운 세멘텀과 PDL 보온이 형성되는 바이오 컴파티블 단 정도를 넘어서 바이오 액티브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합한 그러한 그 참 훌륭한 재료입니다. 루트가 있고 그래서 세멘텀이 생기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에피펙토미 할 때 과거에는 리트로그레이드 필링 하는 것이 굉장히 참 번거롭고 어려운 술식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올소 MTA를 전관을 이식하고 나면 그 다음날 딱딱하게 굳고요. 뭐 그 다음날 해도 되지만 오픈해서 열고 자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세멘트의 그 덴시티는 우리가 쓰는 뭐 그냥 일반 세멘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곱게 잘 갈리고 석션에 의해서 아주 그 깨끗하게 온도가 정리가 되고요. 4개월만 지나도 이 리가멘트 스페이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PDL 스페이스가 보인다는 뜻은 그 바깥은 본이요 안쪽은 세멘텀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밀폐의 완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줄이게 되었고 수명이 연장됐다. 치아의 수명이 연장된 것뿐만 아니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치과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직업보다 단명합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의 수명도 연장하게 됐다. 다음 케이스는 에이펙스 근처의 퍼포레이션. 자, 우리가 그 근관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느닷없이 35번 제가 마무리할 때 턱 터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포케이션, 상하게 트리포케이션이나 하하게 포케이션을 바라보는 쪽, 이쪽과 이쪽, 팔레탈 루트에서는 또 안쪽일 텐데요. 그쪽 우리가 덴저러스 존이라고 하나의 그런 네임을 붙이고 책에들 소개됩니다. 이 지역은 항상 그 얇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캐날이 전체 루트의 중앙에 있으면 괜찮은데 보시다시피 약간 안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나자다 보면 터질 수가 있고요.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터졌을 때